네, 김혜영입니다. 총선이 이제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거의 그 지도부에서는 아마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토막글 하나 올린 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는 것이다. 이런 토막글 하나 올렸었는데, 제가 그냥 아는 범주에서 이렇게 좀 조금 오늘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 정치라는 게 어떤 한쪽으로 편향, 뭐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편향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파가 독주하는 것도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좌파가 독주하는 것도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게 봅니다. 가령 이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도 좌파가 득세를 한 게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지금 되고 있는데, 거의 뭐 좌파가 독식을 하다 보니까 견제도 없고 또 경쟁 구도도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수원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수원시의 어떤 삶의 질 이런 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재정자립도가 한 10여 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말도 못하게 지금 아주 열악해진 그런 상황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는 항상 그 좌우의 날개로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하게 잘 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전국도 지금 좀 그런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떻습니까? 거의 좌파에 뭐 180석을 이렇게 몰아주다 보니까 그냥 독주를 했잖아요. 독주하다 보니까 뭐 국정이 뭐 난맥이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아무 일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국회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시의회, 도의회 이런 차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런 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국정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사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뭐 많이 있다고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거기다가 또 이제 엄청난 그런 수적 우위를 이제 좌파에 부여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이 어려워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좌파들의 어떤 대국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국적으로 보고 소리적으로 보니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국정이 더 어려워진 면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좌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에는 좀 제발 우파한테 다 달라고 저는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야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주고 또 받을 거 받고, 그래서 균형을 이뤄서 건강한 국정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좌파가 계속 이렇게 득세하는 것으로, 아무튼 뭐 우리가 주권자들의 눈높이는 국정이 지금 난맥이 다 이게 현 대통령 집행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좌파에 어쨌든 뭐 많이 좀 힘을 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인지 이제 좌파가 이제 득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다 조물자의 그 힘인지 이 양문석 이 안산에 나온 양문석 후보, 그다음에 우리 수원의 김준혁 후보가 아주 그냥 활약을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를 통해서 다음 주 선거 전까지 가면 아마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데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평소에 그런 어떤 후보들의 태도들이 이제 그 밑에 저변에 이제 깔려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번에 드러났을 뿐이죠.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잠자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조물자의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제발 김준혁이라든가 양문석이가 끝까지 완주를 좀 해서 균형 잡힌 국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그러니까 고루 아주 뭐 좌우가 좀 이렇게 균형된 의석 배분이 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김준혁 후보도 그렇고 양문석 후보도 그렇고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자기는 양문석이는 뭐 자기가 불법을 행한 게 당대표 이재명한테 비하면 거의 조족지열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떳떳한 거야. 당대표는 이거보다 수백 배가 큰데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대표도 되는데 내가 이 정도 가지고 국회의원 하나 못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김준혁 후보 마찬가지죠. 막말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죠, 그 수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국회의원 한 자리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뭐 이런 억울함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또한 이 조물자가 우리 나라를 보호하사 앞으로도 잘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런 인물들을 딱 이렇게 내보낸 거 아닌가. 제가 김준혁 후보하고는 벌써 한 20여 년 이상 저하고 친하게 잘 지냈지만, 지금은 정파가 다르고 또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제가 몰랐던 것도 오늘 많이 드러났어요. 오늘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녔구나, 역사학자로서. 역사학자가 할 말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마구 이제 했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갖고 지금 돌아오는 거고. 양문석 후보는 우리 또 저하고는 또 대학 동문인데 이 친구가 말이 또 얼마나 걸습니까? 아주 뭐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반성하는,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떳떳하게 주장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참 우리 같은 동문으로서 아주 창피한 정말 후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아주 그냥 그 속된 감정으로서는 당장 사퇴하기를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끝까지 완주를 좀 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당의 본색이 그래도 좀 조금 더 그동안 몰았던 주권자들한테 까발려져 가지고 그게 확연하게 좀 인식이 돼서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정상화되는데 나도 일조를 해야겠다, 그런 주권자들이 좀 더 많아져서 좌우가 좀 고르게 균형 잡힌 국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완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